자, 21M. 오늘은 제가 엊그저께 좀 늦었죠. 머지 업데이트에 대한 이야기는 진작부터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제가 생각하는 이 업데이트가 과거에 비추어 봐서 뭐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더리움 머지의 기술적인 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이더리움의 기술적이고 뭐 이더리움이 뭐 탄소 발자국 해가지고 뭐 에너지를 줄이게 된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상승을 주도하고 세계인의 축제가 된 거는 이더리움이 하드포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하드포크를 위한 기금이 마련되고 있고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지고 있고 어 그 실제로 굉장히 하드포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하드포크라는 거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비탈릭이 하드포크를 원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나 채굴자들이 블록을 따로 떼어내서 그 블록을 이어버리면은 하드포크예요. 그래서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그리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은 따로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지라는 게 병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비콘 체인을 개발을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이더리움에 있는 데이터를 병합을 통해서 POS로 전환하는 과정인데, 우리는 그대로 캐던 거 그 업데이트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겠다 하면은 갈라져 나옵니다. 그 갈라져 나온 게 이제 그것도 이더리움인 거죠. 근데 그 갈라져 나온 게 유지가 안 되면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어 원래 갈라져 나왔으면 안 됐고 죽었어야 되는 체인인데 일부 채굴자들이 그냥 그거를 유지를 해버립니다. 체인을.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게 이제 거래소에 상장하고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이더가 이더가 POS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이더리움 클래식은 그 수혜를 입지 않을까,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오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그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아니라 새로운 이더리움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일단 알아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머지에 대해서 봐보죠. 머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기존 레이어랑 새로운 POS 레이어를 결합해서, 이게 뭐 특별한 단어가 아니고 그냥 병합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결합한다. 근데 이게 이제 POS로 전환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 이 하드포크시 이제 하드포크를 하게 되면은 두 개의 이더리움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POS는 커뮤니티 기반. 커뮤니티를 하면 비탈릭 부테린을 중심으로 한 이더리움을 개발하고 그 이더리움에 관한 커뮤니티가 이제 POS의 전환을 지지하는 편이고요. 이제 채굴 진영, 채굴기를 가지고 아식스 채굴기를 가지고 이더리움을 채굴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이 채굴자들이 진입을 했는데 본전은 뽑고 돈을 뽕을 뽑아야 되는데 뽕을 못 뽑는다 이거예요. 채굴 진영은 예전부터 반대를 했어요. 그냥 POW로 가야 된다. POW가 제일 안전하니까 POW로 그냥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어, 이게 이제 비탈릭은 그거를 무조건 이제 POS로 전환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일단 머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면, 이제 머지 가이드라고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어, 병합한다, 이렇게 비콘 체인으로 병합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볼 겁니다. 지금 여기서 원인은 뭐 환경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환경 문제가 아니고 프루프 오브 워크는 이 디파이나 이런 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생각보다 그 에너지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 비트코인 블록 채굴하는 데만도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드는데 이제 이더리움은 그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에너지는 쓸 수 있어. 이 가치만 높아지면. 근데 이 프루프 오브 워크라는 작업은 그 이 코인이 가진 가치랑도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만약에 이 코인이 가치가 막 떨어져 버리거나 불안정하거나 그러면은 채산성이 안 맞으면 채굴을 안 해요. 그러면 이 블록은 멈추게 되고 순식간에 몰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이 채굴 난이도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점점 이 가치가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무조건 가치를 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코인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좋지만 이 생태계에서는 굉장한 압박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디파이 때 그 가스피가 막 10만 원, 20만 원, 심하면 100만 원까지도 낸 사람이 있어요. 그 가스피 무제한으로 그냥, 그러니까 가스피 최대한 높게로 해버려 가지고 그냥 그 커스텀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비효율적이다. 근데 POS로 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안정화가 된다. 그 에너지 소모량이 훨씬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의 증명에 있어서 훨씬 더 부드럽게 되고 샤딩으로의 발걸음을 나가게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인넷 성능과 처리 능력이 향상되고 전력 소모가 줄어든다. 이 전력 소모가 말 그대로 그거예요. 돈이 덜 든다. 그러니까 진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이 덜 들어야 이거를 오래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병합이 위험하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 POS로의 전환은 2017년부터 해왔던 말인데 지금까지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머지 가격에 대해서 이 가격을 끌어올리냐라고 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될지 전망이 다양하다고 하는데 여기는 투자하기도 좋아지고 애플리케이션 만들기 유용하다. 그리고 모든 이더를 판매하겠다. 뭐 이 책을 짜도 돈을 잃기 때문에 판매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다, 내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제 생각을 말하겠어요. 제 생각을 말하자면은 이제 하드포크를 하게 되면은 이전에 이더리움 클래식 그냥 해킹당한 거를 뽑아오는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이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채굴자들의 그런 수익에 대한 생각 때문에 하게 된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 글을 살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이더리움 상황은 다른 게 그 대부분의 채굴자들이 아마 그 채굴을 할 수 있는 거에 역량을 부어 넣을 거고 사실 그 이더리움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이에요. 그러니까 병합을 해서 새로 비콘 체인에서 새로 나오게 될 이더리움은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더리움이 아니고 이제 새로 만들어진 비탈릭 부테린이 새로 개발한 이더리움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묘하게 되는 거죠. 기존의 이더리움이 채굴자의 그런 원조다라고 하면은 마치 이때 상황처럼 원조다라고 하면은 원조가 돼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트와 비케가 하드포크 됐을 때 가격이 엄청 비트 가격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면 비트의 시총을 뺏어가는 거니까요. 비케가 하드포크 하면서. 근데 실제로는 둘 다 어마어마하게 시총이 올랐고 특히 비케는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 이후로 또 비트를 하드포크해서 나온 비트코인 골드도 진짜 별 볼 일 없어 보였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저는 이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더리움 매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도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 채굴자들이 오히려 이 원조 이더리움의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비트코인 체인으로 해서 나온 이더리움이 진짜 이더리움은 맞지만 우리 원래 쓰던 거 써라. 우리 원래 편하게 해줄게. 우리 원래 뎁들 가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뎁들도 POS로 전환하면서 그쪽으로 다 가야 되거든요. 아마 일부는 남을 거예요. 그 원래 이더리움에. 그러니까 이더리움 클래식 때는 뎁들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막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더리움 기반의 뎁들 그리고 성공한 메이저 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 몇 개만 못 가게 잡고 우리 그냥 우리 오리지널 이더리움에서 해라고 해도 신생 그런 플랫폼 뭐 킬러뎁 없는 플랫폼 코인들보다 훨씬 많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눈치 싸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 나온 그 비콘 체인 이더리움은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기존에 있는 이더리움도 가격이 상당히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이더리움이 가치가 없는 건 아니. 근데 다만 이 저번 디파이를 막 활용하고 그럴 때 봐왔다시피 채굴 코인으로서의 이더리움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채굴 코인으로서의 이더리움은 한계가 분명해요. 이게 많이 쓰고 많이 할수록 이 채굴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고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아주 먼 미래까지 지속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냥 이더리움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하드포크를 하게 되면은 꽤 많은 거래소들이 다 지원을 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하드포커 해서 에어드랍 나온 거를 그대로 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더리움과 하드포크 돼서 나온 이제 비콘체인 이더리움 이 두 개가 둘 다 오른다고 합시다. 둘 다 오른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클은 어떻게 되냐? 이 클은 어떻게 되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애초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채굴자들의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애초에 이더리움 클래식을 왜 만들었냐? 이게 중요해요. 얘네가 진정한 뭐 가치를 찾기 위해서 진정한 무슨 코인의 그걸 아닙니다. 이더를 캐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채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더가 너무 채산성이 안 나와. 그러니까 본전치기도 못할 것 같아. 야, 이클이나 캐자. 이클은 왜냐면은 캐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라이트하게 캘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만 상승해주면 그래서 주기적으로 펌핑하는 게 그 이유예요. 가격만 좀 올려주면은 채산성이 나오거든. 수익성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장사입니다. 장사. 채굴은. 근데 얘네가 머지 업데이트를 하면서 POS로 가버리면 그 채굴자들의 영역, 채굴자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더리움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드포크한 이더리움도 계속 채굴을 하겠지만 이더리움 클래식도 얘네들은 굳이 버릴 이유가 없어요. 채굴자들은. 우리는 이제 이더 있으니까 이더리움 클래식 꺼져? 이게 아닙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당연히 그 파이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펌핑 계속하고 뭐 저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뎁들을 가지고 오고 그 이더리움이나 비슷한 그런 그러니까 플랫폼으로서 가치는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예요. 얘네가 뭔가 할 수 있는 거요? 없습니다. 차라리 새로 개발하는 게 나을 정도로. 근데 이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채굴자들은 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버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빼먹을 수 있으면 최대한 빼먹을 수 있을 때까지 빼먹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 하드포크하고 해서 나온 그 이더도 캐고 아마 이더리움 클래식도 캐고 해서 둘 다 펌핑하는 뭐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골드 같은 느낌의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다? 얘네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오를 것이다. 근데 또 이더리움이 오르다 보면 디파이나 이런 시총이 펌핑되는 현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더랑 그 디파이를 스왑을 구성하고 풀을 구성하는 기본이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하고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그 커브나 그런 게 많다고 해도 기본적인 풀 구성은 이더리움과 그런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오르게 되면은 시총 자체가 굉장히 펌핑될 수밖에 없어요. 디파이 같은 게. 그래 그 자본 유입이 없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이더리움 계열의 그런 코인들이 오를 수도 있고 이클도 지금 몰랐지만 더 업데이트가 진행되면서 그 틈새를 타서 더 오를 수도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큰
이벤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후에는 그 부작용으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냥 구경할 겁니다. 이거는 너무 불확실성이 거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생각은 옳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에어드랍 한 거를 나눠줬는데 그게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살만한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